언론 보도에 보면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협의 공문을 우리 외교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는데 이게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정부 측에 전달이 안 됐다라는 기사 보셨어요? 예, 기사 잘 봤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? 네, 그 기록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안부의 그 공문을 받는 즉시 본부에서는 공관에 지시를 했고요. 공관에서 그 실무 담당 직원이 아마 그 일본 정부 쪽을 접촉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접촉이 어떻게 되었는지, 구두로 되었는지, 문서로 되었는지 그 부분이 아직 좀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. 이 이제 일본을 비롯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2만 3천 기가 넘는 이 유해봉환 대상 업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본하고 우리가 요즘 감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걸 정치적인 무슨 정무적인 이유로 거부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보기엔 실무 담당자 이거는 그 실수지 싶은데 외교부에서 뭐 구두 운운하고 있는데 이거 저 원인을 갖다 엄격히 조사해서 빨리 조치하고 보고해 주십시오. 네, 그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도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그야말로 인도적인 사안으로서 그 매 계기마다 일찍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국장급 협의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지난번에 저희들 서면 질의를 했는데 재외공간 행정직원 노조하고 단체 협약 그 법적 무슨 근거 뭐 이런 거 그 노무법인에 우리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체 협약 체결하고 이랬던데 그 노무법인에서 의문을 제기한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지금 이제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전체 인원의 그 일부에 불과해서 전체 구성원들한테 효력이 미칠지 뭐 이게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하나 우리한테 지적을 해줬고 또 하나는 그 행정직원 중에서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이 교섭권이나 쟁의권을 줄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정부기관에 좀 물어서 시행을 하라 그랬는데도 그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해버린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보건대는 이 노무법인의 자문료를 적게 줬다는 걸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.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문료 100만 원, 딱 한 건 하고 그냥 그거 더더군다나 지적사항도 무시해버리고 했다라는 이런 어떤 가벼운 처리를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기관 중에서도 법제처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그다음 정부가 운영하는 법무공단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좀 신중한 과정이 결여되었다. 그래서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장관님 저한테 답변하지 마시고 가셔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이 정부 기관들하고 그 노무법인에서 문제를 제기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얻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차후에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. 그래 주시겠죠?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가벼운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 재외공간 쭉 가면 뭐 갈래적으로 쭉 옛날에도 그래 왔어요. 아침 되면은 무슨 이제 뉴스라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른들한테 이게 다 주는데 그거 앞으로 하지 말아 했어. 그거 다 휴대폰 들고 그것보다 더 빠른 거 보고 있는데 가져오면은 그냥 그 사실 우리 어른들도 받아가지고 이 처치곤란인 거야. 그걸 가방에 넣기도 그렇고 돌려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호텔에 놔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의례적인 거 하지 말자고요.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. 전향적인 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다들 공감하시잖아요. 필요하신 분만 주시고. 자, 그리고 통일부 장관님, 개성공단 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 뭐 강의를 한 1년 9개월 동안에 303회 해가지고 강의료 수입이 1억 6천만 원이다. 이 언론 보도 보셨죠? 네. 이게
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15번 강의를 간다는 이야기인데 좀 지나쳐요. 그리고 이제 본인 그 수입도 공식적인 게 적지 않던데 너무 지나친 이게 이제 그다라는 지적을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번 더 중요한 거는 이 통제 장치가 없더라고. 무슨 감사라든지 자기가 신고하고 강의 가게 돼 있는데 이런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신고하고 가고 뭐 이런 이상한 그 공백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. 예, 규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는 이야기.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한박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해병 이사단 활약 계획했다.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제 답변을 했었거든요. 저도 이게 봤는데.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에서 내놓은 게 보니까 연평도를 벌써 잊었냐. 뭐 이런 아주 또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축구 대표팀 이야기를 쭉 그 국정감사 때 많이 했는데 우리가 너무 뭐 작년같이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는 또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은데 북한이 그냥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백마 타고 뭐 백두산 갔다 오고 이러다가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무슨 유소년 역도대에 간 또 선수단은 이렇게 막 환대를 했다 그래요. 그 뉴스 보셨죠? 네, 지금 기자가 2명 따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또 잘 해주면 그 일관성을 가지고 또 우리한테 쭉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대해주느냐. 그게 아니잖아.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냥 그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우리를 그냥 탄 데 대해서까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대응으로 뭘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. 뭐 우리도 세상을 살아보면 항상 뭐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상대편이 또 내한테 잘해주려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인내의 우리가 한계에 왔다. 그래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을 지적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축구 경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우리 위원회 공식적으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을 내자라고 제안을 해놓고도 있지만은 정부 측의 입장에서도 지난번 그 축구 경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정부 대변인이나 통일부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좀 속 시원할 정도로 뭔가 이게 네, 국민들의 하여튼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하는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. 통일부가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